국민의당 공관위원장이신 전윤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윤철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38일이 되는 날입니다. 한 달 남짓 지나면 국민의당이 국민에게서 성적표를 받습니다. 개혁과 합리와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창당한 정당이 국민당입니다. 우리가 정당명에 국민을 명기한 것은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돌먹이지만 유권자의 다른 표현인 국민을 무릇 참된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경외심을 가져야 할 만큼 엄숙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삼았던 정당도 인도 국민회의였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건 국민의당이건 인도 국민회의건 가릴 것 없이 그 존재 이유와 지상 목표는 국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여의도에 들어갈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국민 섬기기를 위한 정치 머슴에 불과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서는 공천 신청도 공천 심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거대 정당은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들의 입에서 웰빙적 놀이터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거대 정당은 정치 자영업자 모임이라는 빈정거림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역사가 일천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객관적인 성격 규명이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평가와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이 거대한 정당들에 대한 느끼는 실망과 환멸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활용해야 하겠다는 식의 얄팍한 정치 공학적 발상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미처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라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새누리당이 최근 회의장에서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라고 크게 적어놓고 스스로 다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누가 뭐래도 선거에 강한 정당입니다. 이런 새누리당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아예 목숨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관위는 그간 서울에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광주 현지에 왔습니다. 공관위가 활동 무대를 이곳으로 이동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메카로 불리우는 광주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공천 후보자들에게 광주를 민주화 수원지로 자리매김한 김대중 정신을 새삼 상기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자타가 인정하듯이 발상지가 광주요, 나아가 호남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이 차지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전국 정당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발 정치 개혁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국적 정치 혁명으로 소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광주 정치 인재들이 국민의당의 승리를 선도하고 그 여세를 몰아 소백산맥과 차량산맥을 넘어 당의 존재감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누 DJ들이 광주에서 그리고 호남 곳곳에서 속출함으로써 공간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선투하고 권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철 위원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열심히 앞으로 더 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조정관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조정관 위원장님의 환영사를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이번에 실무적으로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조정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지역 패널들을 모시고 또 서울에서 공천관리위원들이 오셔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갖는 것은 한국 정치의 역사 속에 대단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천 심사나 공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밀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천, 몇몇이서 계파가 나눠먹게 하는 공천, 그런 공천이 이 나라 정치를 병들게 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 야권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결국은 만들어냈고 국민의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받고 국민 앞에서 떳떳한 그런 공천을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당을 지지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당을 사랑해 주시고 국민의당을 통해서 이 나라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갈 바로 이 광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아침이 와야만이 밤이 물러간다.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이벤트가 시민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지역 패널 5분과 공관위원 전체를 모시고 떳떳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이 면접, 이걸 통해서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 위로 줄대 가지고 공천받으려는 사람들 다 속가내는 이런 면접, 이 면접이 바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주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광주정시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수많은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훌륭한 면접, 훌륭한 질문, 훌륭한 답변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4월 13일 총선에서 광주 전 지역 8개 지역 전체 석권할 것이고, 광주의 바람을 모두어서 수도권 승리까지 석권할 것이고, 국민의당은 한국 야권을 재편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관 위원장이 후보 같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수고해 주실 공관위원과 그다음에 시민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역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인사 말씀하신 우리 전윤철 공관위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부위원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정현정 간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신중식 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혜 위원 소개했습니다. 김진화 위원 소개했습니다. 조성은 위원 소개했습니다. 김지희 위원, 이영훈 위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김동기 위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갑 전 전남일보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은 남도일보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우리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노미덕 광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고문 모셨습니다. 김인수 YG 개발 대표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광주시 후보자 공개 면접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면접은 광주 8개 선거구별 집단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면접 시간은 후보별 약 10분 정도를 안배했습니다. 진행 순서는 선거구별 후보 입장 후 공통 질문지 추첨을 하고 착석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지 추첨함은 저 왼쪽에 그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분간 자기소개, 자유 발언을 하시고 모든 후보의 자기소개가 끝나면 입장하면서 추첨하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문지 추첨은 상자에 담긴 탁구공을 하나씩 뽑고 본인 순서에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게 질문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질문과 공심위원회 질문이 이어지고 마무리 발언을 하신 후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어렵게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 숙지하셨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후보님들 숙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셔서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숙지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위원장 잠깐 올라오시죠. 거기서 하실까요? 예. 다음은 전윤철 공관위원장님의 면접 심사 시작 선언으로 오늘 공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선언 해주시죠. 예,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20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서구을 지역부터 공개 면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을 후보 김하중 천정배 후보 입장하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20번, 누가 20번이죠? 김하중 후보, 그다음 천정배 후보 16번. 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면접이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먼저 김하중 후보의 1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서구울 예비후보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검사로 임관해서 검사로 20년, 그리고 지금 공립대 교수로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은 10년에 걸친 보수 정권이 매우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권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연전 연패하는 모습을 학교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설 명절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부모님들에게 가지 못하고 학교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지름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1분 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정배 후보. 지난해 저는 서구울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 시민들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호남 정치를 부활시켜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둘째, 수권 능력을 잃고 패권주의에 매몰된 야당을 전면 재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길을 여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서구울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저를 압도적으로 신임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약속을 지키고자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공통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1분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하중 후보. 광주는 광역시도 중 가장 성장 동력도 상실되고 가히 불 꺼진 도시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을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광주는 광역시도 중 가장 성장 동력도 상실되고 가히 불 꺼진 도시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꺼진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저희 광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뒤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 예술적으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노노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를 정비해서 다소간의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나주 혁신도시 부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가는데 베드타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올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등을 구축해서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부대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광주의 특성화된 자, 그런 시간이- 친환경 에너지밸리 등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시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정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극소수 특권 세력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독식하고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또 새누리당 정권은 이런 특권 독식 세력을 감싸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 특권과 독식의 세상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희망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박근혜 정권을 교체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호남을 비롯한 많은 국민 대중이 상생과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재벌 체제를 명확하게 혁신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독점과 독식을 타파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떨어진 국가 경제의 활력, 생산성을 다시 회복하고 높이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조차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박정희 시대는 물론이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10년, 15년 이내에 우리는 성장조 정지되고 맙니다. 정권 교체와 전면적인 혁신 경제,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패널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나 답변자나 시간 꼭 엄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패널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성희 패널. 예, 우리 천정배 대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선에 돌입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정관 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밀실 공천이라든가 또는 계파 정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 젊은 필요한 인재가 선출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 국장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의 공천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실질적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자가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면접을 하시는 이 공관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광주 공천에 관한 또 전국 공천에 관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심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저하고 친하다든가 말하자면 제 사람을 씹는 일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합의를 하고 이 당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노미덕 예.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하시면 마이크. 지금 그 국민의당 그 내건 강주의 정신을 찾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 경제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강주 정신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겠는지, 강주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두 분 다 함께요. 먼저 천정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정신은 개혁이고 인권입니다. 특별한 특권층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상생을 하자. 그래서 대동세상으로 가자. 이것이 저는 광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을 대한민국 역사에 구현하기 위해서 광주가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광주에서 이런 개혁 정치에 앞장서 줌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호남은 너무도 많은 경제적 낙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정말로 유능하고 헌신적인 광주 정신에 충실한 이런 후보들이 이번에 우리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되어야 하고 또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 이것이 이번 4월 총선 국면에 우리 광주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하중 후보 답변해 주시죠. 광주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입니다. 광주 정치가 이렇게 침체되게 된 것은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당에서는 친노 패권들이 당권을 틀어지고 자기네들 세력 확장과 유지를 위해서 낙하산식 공천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것이 지난번 있었던 가깝게는 4.29 보궐선거, 그전에는 또 730 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광주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척경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국민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을 신뢰할 것입니다. 당 대표와 평당원이 당당하게 겨뤄서 평당원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저희 당은 내년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후보,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관위원들의 자유 질문이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전유철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질문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우리 정현정 간사. 이번에는 답변 순서를 김하중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취지에 입각해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이 통합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안이 다분히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의 적대적 양당 체제를 깨뜨리고 그야말로 다당제를 수립해서 협의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정활동은 다수결 민주주의에 너무 치중해 왔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소통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힘과 힘이 맞대결하는 그런 상황만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선진 민주국가들을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협력합니다. 협의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 지금의 양당 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까이 테러 방지법에서도 여실히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서로 야합해서 최대한 시기를 늦춰가지고 그 피해를 저희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다당제를, 그래서 협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창당 정신에 비춰본다면 김종인의 통합 제안은 다분히
저희 당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정치 공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없어요? 천정배 후보. 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같은 질문이신가요? 예. 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저께 저녁 때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 또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통합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국민회의의 대표로서 당을 이끌다가 1월 25일 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 선언, 통합 발표문의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당은,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통합하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의 저지라는 목표는 우리 국민의당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우리 국민의당이 실현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김진아 김진화 의원. 예, 저는 두 분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정배 예비후보께서는 그 경제의 독식 구조에 대해서 아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독식 구조가 단지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후보께서 참여하셨던 참여정부서부터 그 깊은 골이 파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성찰적으로 그 문제를 진정성 있게 어떻게 자기 성찰적으로 극복할 건지를 설명해 주셔야지만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것 같고요. 김하중 후보께서는 아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야당은 기득권화된 그 대기업 노조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골들을 끊을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화 의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 특권 세력의 독점과 패권과 독식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또 죄송스럽게도 과거 우리가 집권했을 당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표상으로는 더 심해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과거 IMF 경제 위기라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권한 기간 중에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오늘 광주 시민들께, 국민들께 또 심심한 사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이제는 확실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혁신 체계를 이루고 또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잘 확대해서 이제는 그런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명확한 국가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예, 김하중 후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노동법을 전공해서 해고의 제한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고는 일신상의 사유 그리고 행태상의 사유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는 그야말로 노동 귀족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노조 간부들이 전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나라 노동조합에서도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노조 집행부에서 노조 정책들을 이끌어가고 자기네들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노동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그런 노동 정책을 펴온 그런 결과가 오늘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돼서 그야말로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의 그 이익을 예. 위해서 건전하게 대화할 수 예.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 공관위원 한 분 더 질문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동기 의원. 그 천정배 후보님께 아까 그 답변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합당하실 때 기본적인 정신이 그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고 정권 교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그 수도권 선거는 사실 국민의당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누리당 압승을 저지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은 이 자리가 공천 신청한 후보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동시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좀 제가 속 시원히 다 드릴 수 없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내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동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창당 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누리당이 과반 수득 의석을 갖게 되면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새누리당이 만약 180석을 넘어간다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돼서 그건 더 재앙이고, 예. 개헌 저지선을 넘어간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 예. 비장한 각오로 서로 의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관위원들의 질문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우리 김하중 후보부터 1분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후보. 저도 하나 질문 답변하고 싶은데 같은 내용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30초 내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야권이 매번 여당을 위해서 통합을 하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광주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후보가 나오면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표를 몰아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당한테 갈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예. 두 분 중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저는 통합 제안은 저희 유권자들 너무 무시하는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하중 후보부터 1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후보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호남 정치를 복원하자고 말합니다. 저희 호남 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부패하게 돼 있고 또 안주하고 그리고 노후화되기 쉽습니다. 사람이건 기계건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낙하산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을 해서 그야말로 참신하고 전문성도 갖추고 도덕성이 있는 후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시민들께서 그런 후보들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성 정치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는데 진입 장벽을 계속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호남 정치가 이렇게 노후화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예. 경쟁을 통해서 네. 교체하면 그 교체된 신인들이 예. 그야말로 예. 호남 정치를 복원해 마무리해 낼 수 있을 주십시오. 것으로 예. 믿어 감사합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천정배 후보.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폭정 아래
헬조선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께 삶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심히 낙후된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하고 호남 정치를 부활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야당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수권 능력을 잃어버리고 패권에 매몰돼 있고 호남을 무시해온 기존의 더민주당 대신에 새로운 야당, 우리 국민의당이 제1야당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저는 이 길에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김하중 후보, 천정배 후보 악수 한번 하시고 두 손으로 답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원 동지들 향해서 두 손으로 인사드려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